특히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혼하려면 법원에 몇 번이나 출석해야 하나요인데요. 직장인 입장에서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혼을 원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혼을 가장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단점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이혼 방식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법원의 출석 여부와 이혼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최소 2번은 양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처음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할 때 1번, 그리고 이후 잡힌 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의사 확인서를 받을 때 1번, 이렇게 2번은 반드시 같이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신청서를 접수할 때 확인 기일을 2차례 지정해서 알려주는데 둘 중 어느 한 명이라도 확인 기일에 2번 모두 불참하게 될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정한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 기일이 지정되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신청 즉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4개월 남짓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인데요. 이혼에 대한 기본이 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소송의 방향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대립이 심할 경우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비교할 때 재판상 이혼은 가사조사를 제외하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대방과 마주치기 싫은 상황에서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경우 사실조회를 통해 정확한 재산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상 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집행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해 판사님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아무리 합의서의 공증을 받아도 이 합의서만으로는 집행력이 없다 보니 상대방이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약정금 소송이 필요한데요.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 자체만으로 집행력이 있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로 받아올 금액이 클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긴 시간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과의 감정 소모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혼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혼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의 타협으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협의만 된다면 모든 이혼 절차 중 가장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숙려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면 대략 3개월이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조정에서 협의가 완료된 내용은 조정조서를 통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 권한으로서의 효력도 갖는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해 합의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조정을 통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리인 만큼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는 게 이 절차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나 위자료 인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데 조정 단계에서는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합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집행력을 확보하면서도 빠른 종결을 우선시한다면 처음부터 조정이혼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되, 만약 상대방 재산 조회를 원하거나 위자료 인정을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합의 의사만 있다면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조정 기일을 잡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비록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소송 중 재산을 조회하고 감정평가를 거친 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본인의 정당한 몫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사건은 가정마다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과 법원의 판단이나 집행력 있는 문서가 필요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그 선택에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